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죠. 인천은 부평역과 주안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증상과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부평역 앞 광장에 천막이 설치됩니다.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이곳에선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확인하는 익명 검사로 진행합니다. 검사는 검체를 취합하는 PCR 방식은 물론 원하는 경우 타액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로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은 부평구와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각 군구에 한 곳씩 설치합니다. 중구와 동구는 각각 운서역과 동인천역에, 남동구와 서구는 중앙공원과 검암역 등 시민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인천시는 검사 수요 등을 고려해 군구와 협의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부평역하고 주안역을 제일 먼저 하죠. 관계기관과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것은 군구에 부담을 최대한 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3일까지 가동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도심과 송도를 잇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이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 구간인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개통한 건데요. 송도 주민들과 입주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 2단계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5개월 만에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송도 연장선은 지난 2009년 1단계 구간이 개통했고 이번에 2단계 구간까지 연결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송도 6809 일대 주민들과 입주 기업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는 28분, 부평역까지는 37분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출발을 기준으로 평일과 주말 오전 5시 반입니다. 도착 기준으로는 새벽 1시 1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4.5분에서 5.5분 내외, 평상시에는 8.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인천시는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계양역부터 검단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오는 2024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검단 연장선까지 운행에 들어가면 인천 1호선은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 등 6개 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육교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22일 행사장 3곳을 설치해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다만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규모는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라와 영종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제3연육교가 마침내 첫 삽을 뜹니다. 사업 추진 14년 만입니다. 제3연육교 착공식이 열릴 서구 종점부 접안시설 부지. 인천경제청은 착공식 본행사가 열리는 이곳 주무대 외에 청라와 영종에 별도의 보조무대 한 곳씩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번 착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시 예산은 8,600만 원. 청라와 영종의 보조무대 행사 비용은 서구청과 중구청이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총 사업비는 억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민수건 사업인 만큼 큰 규모로 준비했지만 행사는 축소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각 행사장별 참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행사 취소는 곤란하다며 방역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종에서 청날에 있는 제3연휴교가 오는 22일 착공하죠. 함께 이달 착공할 예정이던 영종 신도관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은 다음 달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주쯤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착공을 앞둔 제3연육교 홍보 영상입니다. 청라에서 영종까지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고 이게 다시 북쪽 신도와 강화를 거쳐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집니다. 남북 평화도로입니다. 영종도 공항신도시 제2시에서 신도 방파제 주변까지 약 4km의 도로가 신설됩니다. 이중 교량 길이는 약 2km이며 왕복 2차로로 건설됩니다. 현재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70점이 배당된 설계 분야는 1위가 결정됐지만 30점이 배당된 가격 분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착공 알고 계신 대로 1월 달에 지금 할 거고요. 현재는 지금 그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할 곳은 제3연육교와 마찬가지로 가도로나 가시설물을 설치하는 우선 시공분입니다. 본 공사는 내년 9월에 착공해 2025년 12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병원과 학교 통학 등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응급 환자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제 후송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가장 기대하고요. 또 저희 학생들이 영종으로 이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좀 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학생들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영종하고 이제 같은 생활권이 되니까 그 생활 편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건설 공사에는 1,244억 원이 투입됩니다. 10년 전에 민자 사업으로 건설되다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적인 현안이 종합병원 건립과 서울 9호선 직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죠. 모두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인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실회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코로나19 감염병은커녕 응급 상황 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하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종합병원 건립 요구에 인천시는 경제청 용역 결과 수익성이 불확실해 민간병원 유치는 어려워 300병상 규모의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역 이후 나머지 구간은 독립요금제로 요금도 비싸고 환승 할인도 되지 않아 수년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토부 주간으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18일 아마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 요청,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 지역 국회의원 공조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영종 주민 운임 차별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영종 연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난데없는 서울시의 부담금 40억 요구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책임한 행정에 인천시 집행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어 인천 시민의 허탈감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분담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의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는 결국 우리 인천 시민들이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해서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직매립을 중단하고 소각을 통한 친환경 자원 순환을 제시했죠. 그런데 현재 폐기물 처리에 드는 가격 체계로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간에서 소각을 하려면 매립할 때보다 4배 이상 비싸기 때문인데요.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대로 이곳에 매립합니다. 비용은 공공과 민관 상관없이 약 7만 원. 반면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 공공은 같은 가격이지만 민간이 처리할 땐 30만 원으로 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선 당연히 직매립을 택하게 됩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실상 직매립을 유도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가격 구조로서는 계속해서 매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매립지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전 급선무다. 제가 며칠 전에도 남양주에 소각재를 갖다가 이제 그 노상에다 묻는 그 에코랜드 거기를 갔는데 강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소각재 또는 건설 폐기물의 분쇄물 이거를 매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공해가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6년째 됐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이유는 뭐냐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후엔 직매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해 에코랜드에 소각재만 묻겠다는 구상입니다. 반입 수수료부터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종량제 봉투 가격은 한 배 정도 올려야 되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가격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려야 됩니다. 박 시장은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도에 가면은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그 50% 이상 올리려고 그래요. 한 15만 원까지 올리고. 강원모 시의원은 더 이상 직매립은 안 되고 소각재만 묻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이미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도심 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사업 일반 도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 수건 사업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반세기 동안 교통과 물류의 핵심 축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인고속도로. 중구와 서구, 미추홀구 지역 단절, 소음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을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옹벽과 방음벽 철거, 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시의회에선 지지부진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금 한 발짝 공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소망을 시장님께서는 언제나 풀어주실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설계하면서 녹지 확보나 지하도로 설치, 주변 도로 연계성 등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의 논의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LH의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LH가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로안시티, 검단신도시, 동인천역 복합개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등 19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은 LH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며 정작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익이 환수하지 못하고 공기관인 LH의 배만 불리는 상황으로 저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업을 일시에 인천 전역에 걸쳐서 펼쳤던 원죄, 그로 인한 재정의 악화, 그로 인한 인천시의 입지의 약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 개발 이익이 공공기여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감도를 높여가는. 서구 거첨도에서 야간 미간 6.4km 도로 확포장 공사도 논의됐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천을 오가는 강원 군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 2년째인데도 여전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지난달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고 현재 김포시와 협의 중이라며 내년 착공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제 11월에 끝났습니다. 조상협의를 이제 김포시에서 2, 3월에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은 또 이제 그동안 설계를 해서 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서는 청라와 영종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5번이나 탈락한 하늘 1중학교는 내년 2월 6번째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도성훈 교육감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운서동 일대. 중학교 부지인 이곳은 학교 설립을 위해 5번이나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는 콩나물 시루가 됐습니다. 2년 뒤 이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26.7명인 우리나라 평균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와 같은 영종국제도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이를 볼 때 영종 하늘 1중학교와 같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종 하늘도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내년 중순에 진행될 6번째 심사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종 하늘 1중은 내년 2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 투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 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영종 구중학교군은 내년 3월 하늘중학교, 하늘 3중이 개교 예정으로 총 3개의 중학교에 학생 적정 배치가 가능하며 청라국제도시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청라 내 학교 부족으로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인고와 서인천고, 가정고 등 청라외 지역으로 통학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초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상복합주택 계획이 약 2,974세대, 유발고등학생이 한 266명 정도 예측이 된다. 더 많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9만 인구로 계획된 청라는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향후 국제 업무지구 개발로 11만 명이 넘어서면 과밀학급은 더 심해질 걸로 우려합니다. 호리공원 주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청라의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에도 쉽게 말해 공공주택 자체가 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담고 부지가 있습니다. 도담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국제도시로 벗어나는 그런 이탈되는 현황을 좀 파악이 돼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 부지 존치하고 존재하면서 앞으로 청라국제도시라든가 또는 서구 전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대로 학교 부지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국회에 상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과학적이고 빠른 학교 신설과 증축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남동구는 친환경 산단 조성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촌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청원은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단체는 인천시에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인 지역 시민단체들, 남촌 산단 조성과 관련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역할을 모르는 무능함일 것이고요.
만약에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촌 산단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파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이 훼손될 걸 우려해 사업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남동구와 사업 시행자는 친환경 산단을 조성해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이젠 박남춘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께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의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남촌 산단 조성 반대 온라인 시민청원은 이미 3,000건이 넘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천시가 여기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남촌 산단 조성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부실 논란에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을 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촌 산단 조성 사업은 건강권 훼손과 환경 피해를 우려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 영향평가 보완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김준식 인천시 의원은 박남춘 시장에게 남촌 산단 조성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거 및 건강 영향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촌 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 훼손을 우려해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남동구는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맞서는 상황. 김준식 의원은 남동산단 시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대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 시장은 누락된 맹꽁이 서식지를 포함하는 등 보완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 시 및 연수구 환경 관련 문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겨울철 대기질 조사, 맹꽁이 서식지 조사 및 대책 등 조치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선 제2인천의료원 건립 계획도 거론됐습니다. 김준식 의원이 제2인천의료원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는데 박 시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는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유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올해 인천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학내외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결국 최종 후보자가 낙마까지 했습니다. 공석인 총장을 다시 선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심사에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인천대학교.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극심한 학내외 갈등을 겪은 인천대 총장의 공석은 5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천대 총장 후보자 재선정이 본격화됩니다. 총장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0일 총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제3대 국립인천대 총장 재선거는 외부 인사 없이 학내 교수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인호 명예교수,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 임경원 생명과학 전공 교수, 최계훈 명예교수 등입니다. 후보자 4명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총장 예비 후보자로 선정됩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상벌이나 경력, 연구윤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이후 다음 달 29일 총장 예비 후보자 합동연설회, 2월 3일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정책 평가가 이뤄집니다.
정책평가는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번 같으면 총추위에서 25%, 학교 구성원들이 75%의 그 비율을 가지고 그 총장 그 후보를 선택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직선제의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구성원 비율을 100% 했습니다. 여기서 구성원이라 하면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동문이 되겠습니다. 총추위가 총장 후보자 3명을 학교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2월 중 교육부에 추천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 배다리의 한 책방이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를 자수로 표현하며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보는 과정인데요. NIB 이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책방에 광목천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윤동주 시인의 시와 함께 촘촘하게 자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를 손자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곳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김시현 대표는 지난해부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점자로 풀어 자수로 수놓는 일입니다. 이 점자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떨까?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서점이니까 문학작품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이제 마련을 했고요. 프렌치 너츠 스티치라는 오돌토돌한 자수 기법은 눈을 감고 어루어 만져보면 형태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자수를 새기면서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김시현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점자를 알게 되면 점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냥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한 땀 한 땀 아로새긴 윤동주 시인의 자수점자들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민구단 중 유일하게 2부 리그로 강등하지 않은 팀이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번 잔류해 생존왕이란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전용 축구센터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내후년이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축구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지난 2003년 시민주 공모를 통해 창단한 시민 프로 축구단입니다. 올 시즌에도 7승을 거두며 K리그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시민구단 중 유일하게 한 번도 강등되지 않은 구단입니다. 올해로 창단한 지 17년이 됐지만 클럽하우스인 전용 축구센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1부 리그 12개 구단 가운데 인천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에는 선수들을 위한 축구센터가 조성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일 축구센터 건립공사에 첫 삽을 뜬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센터가 준공되면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럽하우스를 지으면서 그 선수들이 거기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게 이제는 앞으로 더 경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의 그 몸 관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더 선수들을 위해서 발전될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저희 팀이 더 경기력 차원에서 발전돼서 프로팀으로서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센터는 연수구 선악체육관 인근에 건립됩니다. 연면적 3,263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데 체력 단련실과 유소년 치료실, 숙소 등이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유소년 축구를 위한 인조 잔디축구장 한 면을 우선 조성하고 향후에 천연 잔디구장 한 면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전문 축구와 동호회 축구팀 7,800여 명,
유소년 2,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에는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상업지구 중심의 흉물로 방치된 건물론 안전성까지 우려되는데요. 국토부가 지난 9월 이곳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시설 건립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계산택지 내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착공했지만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 철근은 녹이 슬고 구조물 일부는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최근 진행한 구조물 안전진단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D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축물이 상업지구 한가운데에 흉물로 방치되는 데다 안전성도 우려되지만 그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매로 나온 토지를 한 업체가 사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 새롭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이곳 문화부지가 선정되면서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행복주택과 사회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사업 대상지로 계양 문화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LH는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흉물로 방치되던 문화부지 개발 소식에 인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흉물처럼 방치됐던 그 문화부지가 좋은 쪽으로 개발이 돼서 이렇게 계양구 전체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근 부천 지역에서는 송내역 앞 호텔 부지가 약 17년 동안 방치됐지만 용도 변경과 공공 기여를 통해 주상복합이 들어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문화부지 토지의 절반가량을 매입하며 새롭게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업체 관계자는 문화시설 외 다른 시설 건립에 대해 민관 협의를 통해 개발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반 정도 매입을 했고요. 추후에 일정을 봐가면서 완전히 다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계양구 측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또 그러면 이제 이 계양구라든지 또 이 인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시정 질의 등을 통해 문화부지 개발을 촉구해온 계양구에는 이번 국토부 사업 대상지 선정을 계기로 문화부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되면 국토부나 LH나 그리고 또 토지주나 또 집행부와 같이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해야 좋을지 그거를 협업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면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문화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금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객관성이 입증된 그런 주체들로 하여금 협상단을 구성을 하고 불필요한 특혜 시비라든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과정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올바른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양 문화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국토부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존 무상급식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도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유초 중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신청학교에 한해 지원되던 친환경 우수 농산물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는 인천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도 기존의 쌀, 한우, 달걀 등 3개 품목에서 친환경 인증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시군구 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일원화됩니다. 무상급식 가운데 공립유치원과 저소득 급식비는 교육청 100%,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고등학교별 제각각이던 분담률이 교육청 42%, 시 35%, 군구 23%로 통합됩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차익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유초, 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총 예산 2,131억 원 가운데 교육청 895억, 시 746억, 군구가 490억 원을 부담합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예산을 식품비에 포함시켜 식품비 단가가 올해 대비 약 4% 올라 학교 급식의 질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 강화 출신의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박두성 선생의 유물들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훈맹정음 원고와 일지 등 모두 48점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6년에 제작된 책자 한글 점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원리와 구성을 문자화해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책자에는 점자와 수학보, 화학식 기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제작할 당시 업무를 기록한 일지입니다. 1926년부터 1954년까지 한글 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과정을 자세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물들입니다. 훈맹정음 설명서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했던 재판기와 점자 타자기 등 유물 48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관련 문화유산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 출신인 박두성 선생은 지난 1926년 11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를 반포했습니다. 또 국립맹아학교의 전신인 재생원 맹아부 교사로 재직하며 한평생을 시각장애인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지난 7월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했고 문화재청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가문화재로 등록 고시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훈맹정음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유물들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 주민 10명 중 8명은 지역화폐인 서로 이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배달 앱 도입을 하면서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이음에 기부 기능도 접목했습니다.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이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 이음은 지난해 5월 처음 발행됐습니다. 가맹점과 사용자의 높은 혜택으로 현재 가입자는 38만 명에 달합니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주민의 83%가 서로 이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는 이용자가 많은 서로 이음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구 배달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기부 기능을 담은 서로 도움을 오픈했습니다. 누구나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가 더불어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자 연구한 끝에 기부 코너 서로 시즌 3 서로 도움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부 동참은 서로 도움에서 기부 사연을 읽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이웃에게 기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선정된 사례자에게 전달되며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영수증 처리됩니다. 서구는 우선 내년 1월까지를 1차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전에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로 도움이 일상 속 작은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